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가 수업에서 마지막에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고 시간을 드리다가 종료가 됐었죠. 이거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어제 힌트를 드렸던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부터 얘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왜 그런 힌트가 있었는지 좀 짚어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얘를 저기 띄워놓고 할까? 옆에다 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여도 개의치 말고 제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메뉴 4개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얘네가 필요하죠. 이 텍스트들 각각 뭔가에 쌓여져 있어야만 하겠죠. 만들어 줄 겁니다. div를 4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홈, 튜토리얼스, 아티클스, 인스피레이션, 홈, 튜토리얼스, 아티클스, 대문자네요, 스풀자가.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이건가? 인스프린 뭐야?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서 필요한 텍스트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사실 이 텍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얘는 뭘 쓰던지 간에 중요한 건 이 모양이었죠. 이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일단 또 하나씩 해보죠. 근데 우리가 이거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얘를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네들은 지금 마우스가 바뀌고 있죠. 색깔이 바뀌는 거는 호버의 영향인 거고 마우스가 바뀐다라는 건 A 태그의 영향일 확률이 높겠죠. 물론 A 태그를 쓰지 않고 div한테도 이런 걸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A 태그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A 태그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눌러보면 돼요. 지금 얘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주소를 여기까지 잘 보세요. KA로 끝났죠. 근데 A 태그를 눌러요. 여기 뭐가 붙어요? 아니, 왜 네가 붙었니? 샵이 붙었죠. 자, 이거 A 태그 href에 샵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샵이 붙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A 태그가 아니라 div인데 이렇게 포인터만 바뀐 거였다. 그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애초에 클릭 불가능한 요소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론 div 태그한테도 나중에는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크립트를 건드려 줄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스프링 부트 넘어가면 할 건데 우린 아직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스크립트 지금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당연히 A 태그겠죠. 그래서 제가 A로 바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사용할 태그의 개수가 10개다라고 했어요. 총 태그의 수는 그러니까 20개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배우의 개수가 총 10명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div를 A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A로 이렇게 바꾸면요. 조금 세게 말하면 이건 최악이에요. 이건 정말 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면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막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거 div 아니고 A겠네? 하고 얘를 바꿔버리면 지금 블럭 요소에서 인라인 요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성질이 다른 태그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엇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애초에 그 구조를 div로 잡아놨는데 얘를 A로 바꿔야 돼 라고 하면 div를 A로 직접 바꿀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A 태그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감싸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힌트를 드린다고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인라인 요소, A 태그, 스판 태그 아니면 이미지 같은 태그들은 보통 극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다른 태그가 한번 감싸준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끝까지 갈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레이아웃을 쌓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대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메뉴를 완성시키면 메뉴라는 레이아웃을 하나 우리가 완성을 한 건데 그 메뉴 안에서
세부적인 레이아웃을 쌓아갔기 때문에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A 태그를 div로 감싸는 거, 이것마저도 하나의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걸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튼튼하게 골격을 맞춰줄수록 우리가 디자인하기 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A 태그를 감싸주는 게 좋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른 애들도 다 적용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텍스트가 지금 당장 A로 바뀌었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블록 요소가 뭐 인라인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뭐 줄바꿈이 빠졌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죠. 왜?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div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큰 구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안쪽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살짝 추가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추가한 요소가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방해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으니까. 지금 방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기본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벌써 8개 쓰였죠. 총 16명, 아니요, 8명의 배우가 벌써 사용이 됐어요. 이제 2명의 배우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A 태그를 사용했는데 A 태그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노멀라이징을 해줘야겠죠? 컬러, 이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 두 가지를 빼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노멀라이징이니까 앞으로 쳐다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작업하면 돼요. 커스텀 해놓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메뉴가 필요한 글자들, 제가 어제 분명히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점점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글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 개념으로 갈 겁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거, 얘는 배경색을 준 거죠. 제가 너비랑 높이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이즈는 지정을 안 했겠지만 배경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색이 어떤 태그인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근데 얘가 블록 요소일까요? 인라인 블록 요소일까요? 이 배경색이 가지고 있는 태그의 디스플레이, 얘는 인라인 블럭이겠죠. 얘가 블록 요소였다면 배경색이 여기까지 늘어났을 거니까 최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배경, 지금 이 글자들을 감싸고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이 큰 네모는 어떤 태그가 들어갔을 텐데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 글자들을 다 감싸야 된대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div들을 감쌀 수 있는 부모의 역할로 섹션 같은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죠. 왜냐면 이 섹션은 얘가 갖고 있는 크기만큼만 높이가 생겼을 거니까 너비는 최대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섹션을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섹션의 영역이죠. 여기까지 늘어나고 있죠. 얘가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블럭이면 안 된다라는 걸 방금 알았네요.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얘가 너비 높이가 최소화될 거죠.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줄바꿈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메뉴 4개가 일렬로 쭈루루룩 나오고 있는데 얘는 한 줄에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div 때문이죠. A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div 때문입니다. div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자, 그럼 이만큼의 이 한 줄이 이렇게 한 줄이 되는 건데 이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하는 이유는 div 때문에. 그러면 div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한 줄을 여러 명이 같이 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쪽에 여백이 있는 거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처음에 하실 때 좀 눈으로는 봐도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부러 한 번 더 힌트를 드린 거였어요. 이만큼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은 누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1번 섹션, 2번 div, 3번 a 누구 걸까요? 이 여백은 네, 섹션 겁니다. 왜? 양쪽 끝에만 있잖아요. 그쵸? 사이에 어디에도 없어요. 양쪽 끝에만 존재합니다. 이 여백.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배경색이 씌워져 있죠. 우리 배경색 지금 섹션한테 줬는데 섹션이 배경색을 갖고 있는데 배경색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섹션 겁니다. 그럼 섹션한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쪽에서 밀어낸 여백이었으니까 패딩 얘를 주는데 상하는 안 줄 거고요. 좌우만 한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늘어났죠?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늘어나겠죠? 이 여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우리는 지금 섹션의 네모가 뾰족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둥글죠? 그럼 뭘 썼겠어요? 우리가 어제 배운 보더 레디우스 얘를 사용을 했겠죠? 그 친구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섹션한테 줘야겠죠. 왜냐? 이 배경색이 깎여 나간 걸 보면 이 섹션이 갖고 있는 영역이 깎인 게 맞아요. 그래서 얘한테 보더 레디우스 해서 얘는 한 10픽셀? 너무 많으려나? 이 정도 주겠습니다. 얘가 지금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줄게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까지 줘서 둥근 그 외곽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좀 줄여둘게요. 너무 많아요 이거.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은 따라갔어요. 근데 큰 틀 중에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죠? 세부적인 거 말고 큰 틀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 얘는 정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건 붙어있죠. 그럼 이거 정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정렬하려면 지금 섹션은 글자예요, 블록이에요? 네. 섹션은 글자죠. 왜냐면 우리가 인라인 블록을 줬으니까. 그쵸? 얘는 지금 글자예요, 현재. 그러면 이 섹션이라고 하는 애 자체를 이쪽에다 위치시키면 안에 있는 애는 당연히 그냥 딸려올 거니까 우린 이 섹션을 가운데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섹션의 부모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섹션의 부모 누구예요? 바디밖에 없죠. 자, 근데 바디한테 뭐 주는 거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섹션을 감쌀 수 있는 내비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이러면 태그 10개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메뉴를 작업할 때는 이게 가장 메인 기본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태그가 좀 바뀌긴 할 건데 구조는 똑같아요. 이 구조를 먼저 짚고 좀 넘어가죠. 이제 얘를 가지고서 주석을 걸면서 써드릴게요. 얘를 메뉴 박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메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div 이거 줄바꿈 이렇게 해놓고 첫 줄만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좀 써놓을게요. 자, 얘를 가지고 메뉴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 a 태그 얘를 가지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메뉴를 만들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요. 여기는 딱히 예시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카카오뱅크로 가보죠. 네이버 근데 메인 페이지 또 바뀌었네요. 이미지 디자인. 자, 카카오뱅크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지금 이 1차 메뉴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도 우리가 만든 구조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태그가 사용된 게 다를 뿐.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를 감싸는 가장 바깥에 메뉴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박스 안쪽으로 진짜 메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메뉴 안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메뉴의 개수만큼 메뉴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메뉴 아이템들, 각각의 메뉴 아이템이 실제로 텍스트를 가지게 될 건데 그 텍스트를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우리가 칭할 겁니다. 이 구조가 몇 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뭐 그 이상 만들어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뉴의 기본 구조다. 거의 표준화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 자, 메뉴 박스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쟤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네,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려고. 네비, 선택,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럼 이 가운데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레이아웃은 누구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네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메뉴를 감싸고 있는 메뉴 박스까지가 하나의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메뉴에 대한 레이아웃. 자, 그럼 정렬도 했어요. 이제 좀 바깥쪽 영역, 실제로 이 호버되고 얘네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걸 떠나서 나머지는 얼추 다 했습니다. 바깥쪽 영역에 건드릴 건 다 한 거고요.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러면 좀 더 확실해질 거니까. 내가 나중에 밑에다가 뭐 섹션이나 랩이나 이런 태그들을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니까.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랩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정렬하기 싫어도 정렬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니까 항상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자. 자, 그럼 div까지 건드린 거는 얼추 다 한 것 같으니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올 건데 랩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까지 올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메뉴 박스 건드리고, 우리가 물론 순서를 완전히 처음부터 이걸 하진 않았지만 메뉴 건드렸고요, 메뉴 아이템 건드렸고요, 그 다음 메뉴 이거 박스 만들면서 정렬했고요, 그 다음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널찍널찍 굵직굵직한 거에서 좀 더 세세한 거로 찾아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너비 높이를 쓰지 않고 커지려면 일단 뭘 써야 되는지까지는 대부분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써야 돼요? 너비 높이 안 주고 얘네 사이즈 키우려면 패딩을 써야겠죠? 안쪽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마진을 쓰면 그냥 바깥에서 미는 거니까 사이즈엔 영향이 없어요. 그냥 밀리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패딩을 써야 돼요. 그것까지는 아실 텐데, 자 보세요. 제가 패딩을 여기다 줘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죠. 이 정도? 그럼 얘가 이렇게 커져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커진 것 같죠? 됐나요,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키워서 한번 보죠. 이러면 됐을까요? 이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바뀌어요, 마우스가. 왜냐? A 태그는 여기니까. 이거 A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입혀서 눈으로 보죠. A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메뉴는 이만한데 우린 여기까지 가야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답 예시에서는 그냥 여기다 올리기만 해도 바뀌었죠. 그쵸? 그렇다란 얘기는 뭐예요? A를 감싸고 있는 메뉴 아이템인 div가 커질 게 아니라 A 자체가 커져야 맞는 거라는 거죠. A가 같이 커지지 않으면 얘는 이게 안 될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A한테도 똑같이 이거 줘가지고 키웠다. 되겠죠? 근데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커지면 부모는 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div의 디스플레이 뭐예요? 인라인 블럭이죠. 인라인 블럭은 특징이 뭐였어요? 너비 높이 최소화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릴 수 있을 만큼 너비 높이가 최소화되는 애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A가 커졌다. 그럼 이 div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한테 패딩을 줄 게 아니라 A한테 패딩을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패딩을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삐져나가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저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A가 패딩을 먹게 하려면 인라인이 아니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A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블럭으로 바꿀 것이냐.
선택지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둘 다 어차피 지금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걸로 바꿔도 둘 다 돼요. 근데 제가 장단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라인 요소가 아니니까 크기 잘 커졌죠? 그럼 A가 이만큼이니까 마우스 올라가면 바뀌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빼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봅시다. 지금 현재 A랑 div의 영역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골드 이런 거 줘보고, 당연히 같은 영역이니까 A가 노란색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덮어 씌워진 느낌이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div의 너비가, 지금 너비를 안 주기로 했지만 만약에 200픽셀이 된대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마우스 올라가도 안 변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A가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이 아니라 블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결이죠.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꼭 인라인 글자에 대한 성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인라인 블록보다는 블록이 유리합니다. 왜냐? 부모가 커져도 따라갈 거니까. 얘는 너비가 최대화니까. 지금 A가 인라인 본질이 글자여야만 이게 한 줄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A는 div가 감싸고 있는데 해당 div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놔졌기 때문에 A의 디스플레이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A는 글자여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인라인 블록이 아니라 블록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할 거면은 사실 A에 그냥 패딩 들어가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왜냐면 A만 커져도 div는 같이 커질 거니까. 그럼 우리가 불필요한 속성 하나를 쓰게 된 거죠. 네. 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상황마다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정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방식으로 하셨어요. 단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너비는 다시 뺄게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색깔 빼주고 이제 뭐 남았어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색과 글자색 바뀌는 것만 남았죠. 참, 이것도 해줘야겠다.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러면 이만큼 가져와서 호버를 줄 건데, 일단 A한테 호버를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줄 거고 컬러를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대조되는 색깔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쵸? 자, 일단 기능 완료. 다 했다 짝짝짝 하고 끝나면 되나요?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호버를 쓸 때 앞으로 호버를 이동시켜도 경우가 똑같다면 앞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한 번쯤은 해봐야겠죠? 얘를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봐도요,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현재 div의 영역은 A가 커지면서 A를 감쌀 수 있을 만큼 커졌을 거니까 결국 A랑 div의 영역이 어떻다? 같다, 크기가. 그러면 div한테 마우스를 올리나 A한테 마우스를 올리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A한테 주는 것보다 얘한테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한 단계 더 갈 수 있나? 또 옮겨 볼게요. 근데 얘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유추를 하고 계셔야 좋습니다. 자, 섹션은 지금 이만큼의 배경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얘네가 다 바뀌겠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도, 이 여백에 올라가도 바뀌어버리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마지노선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1차 메뉴 만들기였어요.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구조, 앞으로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얘는 숙달이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큰 거부터 서서히 작아져야 된다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기능적인 매끄러움도 매끄러움인데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CSS가 알아서 정리돼요. 어때요? 순차적으로 제가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선택자가 짧은 것부터 디테일하지 않은 것부터 점점 디테일해지는 걸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알아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큰 거부터 세부적으로 건드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약간씩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그냥 자동 정렬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도 없이. 디자인 작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차 메뉴 만들기가 끝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풀어보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같이 해볼 거 아니고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 1차 메뉴.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1차 메뉴죠.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만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보세요. 마우스 올렸더니 누가 나와요? 2차 메뉴가 나왔죠.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3차 메뉴가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메뉴는 근본적으로 딱 요 정도예요. 3차 메뉴 정도까지. 요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는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딱 3차까지는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3차 메뉴까지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4차 메뉴 만들고 5차 메뉴 만들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약간 수정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 1차 메뉴라는 걸 열심히 해본 거고요. 자, 또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5분 안으로 다 끊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거 1차 메뉴는 머릿속에서 딱히 막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구조 보면은 얘는 이거 필요하겠네? 이거 하면 완성이 돼야 돼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이핑하는데 걸리는 시간 2-3분. 그래서 좀 타이핑이 느려도 5분이면 다 끝나요. 왜냐면 실제로 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부잖아요. 심지어 이거 태그 얘도 우리가 타이핑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 이렇게 할 겁니다.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div를 4명 만들 건데 각각 A의 자식이 필요해요. 해놓고 href 얘한테 샵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 메뉴 아이템 달러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구조 끝. 나왔죠? 젠코딩으로 이 구조를 한 번에 쌓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문제처럼 텍스트가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텍스트는 이렇게 채워 나갈 거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젠코딩으로 구조를 뽑아낼 겁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비에 자식으로 섹션에 자식으로 div가 4명 있을 거고 이 div들은 각각 A라는 자식을 가질 거야. 이 말대로만 젠코딩 쭉 쓰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메뉴, 3차 메뉴 있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결국 반복 구조예요. 똑같죠? 1차 메뉴에다가 그 안에 2차 메뉴 넣어주는 거고요. 2차 메뉴에다가 3차 메뉴 넣어주는 거 반복이에요. 그러면 젠코딩으로 그냥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태그 엄청 많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 이거 젠코딩으로 하면 1분? 안 걸립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왜냐면 지금 방금 제가 이걸 하기 위해 썼던 이 젠코딩을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 연결할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이러면 3차 메뉴 구조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보셨죠?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줘서 CSS를 줘서 얘네가 맨 처음엔 안 보이고 있다가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얘네가 나올 거고 뭐 여기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뿐이에요. 구조 끝난 겁니다. 똑같지 않나요? 이거랑? 사용한 태그만 달라요. 이 태그도 오늘 배울 거예요. 이렇게 3차 구조를 만들 거니까 지금 한 1차 메뉴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5분 당연히 되는 거니까 연습해서 이거 5분 끊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사실 2차 메뉴, 3차 메뉴는 3차 메뉴까지 만드는데 보통 10분, 넉넉하게 10분 들이거든요. 최종 완성은. 근데 이게 5분에, 1차 메뉴가 5분에 안 나오는데 얘가 10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 숙달, 진짜 제가 과장 안 하고요. 한 두세 번, 세네 번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 써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5분 그냥 나와요. 대신에 그렇게 한 번, 세네 번 해서 5분 나오고 나서 연습을 쭉 안 하면 다음에 할 때는 당연히 까먹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두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한두 번씩만. 그러면 1차 메뉴 5분? 5분이 뭐예요? 진짜 2분 만에 끊어집니다.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2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1차 메뉴. 그러면 이거 문제를 제가 어제 일부러 안 열어드렸었는데 얘가 왜 안 열어드린 거냐면요. 문제랑 힌트 두 개 다 볼게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얘가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부터 해서 다 알려줘요. 구조부터 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따라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였던 거고요. 그 다음 힌트,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일부러 안 열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으니까 얘네 같이 열어드릴게요. 정답도 같이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 얘네를 참고해서 한번 또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좀 열 건데요. 이것도 그냥 정답 예시만 볼게요. 얘는 정답 예시가 없네. 자, 그러면 문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니다, 이거는 정답 예시가 아니라 이걸 봐야겠다. 문제를 열어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를 두 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얘를 보시면 제가 했던 구조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비의 섹션에 div에 A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문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꿀 거예요. A도 없앨 거예요. 그냥 div로 다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이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건드려야겠어요? 이거 바꾸고 나서. 이거 당장 div로 다 바꾸면 얍이 뭐야? 당장 CSS 다 깨질 거잖아요. 이거. 얘는 이렇게. 이거 아예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거 CSS 다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정들이, 이 속성들 있죠? 얘네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건드려야 돼요? 선택자만 건드리면 됩니다. 이 선택자만으로 이거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 연습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택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얘도 비슷해요. 얘는 이제 똑같이 아예 div로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클래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얘, 메뉴 박스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 메뉴 박스라는 얘, 이거 빼고 나머지 클래스 다 지우란 얘기예요. 클래스는 그러니까 그냥 태그만 갖고 하란 얘기죠. 그 두 문제인데 순차적으로 풀어보세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꼭 첫 번째 문제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보시죠. 시간이 이러면
조금 쉬는 시간을 일찍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그 흐름 끊기지 않게 쭉 이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8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